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제약 바이오 종목, 특히 바이오 종목군들이 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일단 오늘 이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느냐거든요. 가장 이렇게 많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실적이 안 좋은 거를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시장이. 그러면 실적을 15일까지 발표해야 되는데 그 악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기업들이. 그럼 그 악재가 터져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HLB는 어떻게, 신라제는 어떻게, 이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야, 셀트리온 가장 큰 형이 저렇게 실적을 망했어, 시험 망쳤어. 야, 우리는 더 심한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HLB도 그렇고 신라젠도 그렇고 코롱티슈진도 그렇고 바이로메드도 그런 겁니다. 야, 셀트리온이 저렇게 실적이 안 나오니까 우리도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신라젠 아직까지 실적 안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HLB 아직 실적 안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결국에는 우리가 감사 지금 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5일이에요. 그러면 7, 8, 9월 달에 있었던 게 3분기 실적이면 이게 9월 30일, 10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5일, 그럼 11월 15일까지 실적 발표를 해야 돼요. 얘네들 여기서 HLB가 적자 지속이다, 투자 심리가 갑작스럽게 살아날까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신라젠이 여기서 적자 지속이다, 살아날까요? 안 살아납니다. 야이씨, 개판이네.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바닥을 다지면서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이 실적이 빠졌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실적 때문에 빠지는 것은. 근데 우리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그림을 항상 봐야 돼요. 지금 당장의 그림을 봐서는 돈을 못 법니다. 그 다음 그림이 뭔가가 나올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악재로, 그러면 여기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오늘 중요한 것이 셀트리온이 악재가 터졌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졌나 안 터졌나를 봐야 돼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럼 이 거래량 터진 것이 실망 매물이죠. 누구에 의한 실망 매물입니까? 개인들에 의한 실망 매물일 거 아닙니까? 아, 실적 개판이구나,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저거를 던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산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 팔고 있지, 또 누군가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는 애들은 또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사는 애들은 앞으로에 대한 램심 SC라든지 유럽 허가 신청 자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일 때 또다시 호재는 분명히 나온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러면 신라젠이나 HLB 이런 것들도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삼성이 지금 내년 초까지는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실적 보고 투자한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지금 야, 이거 한 개만 되면 돼,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에 빠지는 것은 하방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긴가 저긴가 어디가 바닥인가 지금 찍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뺐을 때 개인들이 안 사느냐 찍어보는 겁니다. 언제 개인들 투매가 나오느냐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그런 기대감을 올라간다고 봐야 돼. 이대로 제약 바이오가 죽어버린다, 그럼 코스닥 지수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지수가 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림은 나오기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급락을 한다, 그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고가권역 대비해서 현재까지 60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여기 932포인트에서 현재까지 6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아니지. 그 코스피에서 600포인트 빠졌단 말이에요. 2607이었잖아요.
바닥이 얼마였어요? 여기서 1985예요. 622포인트 빠졌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죠. 2011년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AAA에서 빠졌을 때 어떻게 됐느냐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2231이죠. 자, 587, 600포인트 가까이 빠졌어요. 여기도. 자, 마찬가지로 우리 2008년도 2085에서 이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했죠. 여기까지 포인트가 얼마입니까? 1500포인트예요. 585죠. 그럼 여기 한번 끊는단 말이에요. 끊고 반등 나오잖아요. 여기서 끊고 또 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것이 또 똑같습니다. 600포인트예요. 여기서 600포인트 한번 빠지고 600포인트 또 한번 빠진 거예요. 결국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항상 이 600포인트에 대해서 600포인트가 빠지면 정말 많이 빠지는 거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해당하는 이런 반등 자체가 나왔느냐? 지금 안 나왔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수 자체가 여기에서 더 이상 크게 빠진다, 그렇게 보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럼 결국에는 지금 20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많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 횡보세가 연출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가 횡보세 연출하는데 코스닥만 또다시 주구장창 빠지느냐? 그런 건 없어요. 나스닥 오르는데 다우 빠집니까? 그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하루는 빠지고 오를 수 있어도 결국엔 같은 방향으로 동일선상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여 갑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바이오가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IT가 반등 나올 수 있습니까? IT는 지금 죽어 있어요. 바이오가 여기 죽어버리잖아요. 지수가 꺼집니다. 오늘 왜 그거에 대한 반증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지금 바이오하고 같이 잘 달렸던 애들이 누굽니까? 엔터주입니다. 죽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반등 나오잖아요. 반등 나온단 말이에요. 왜 반등 나옵니까? 시장 이대로 죽게 만들어 놓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얘기예요. 지수는 유지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자, 그러면 결국에는 15일까지 악재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빨리 실적 발표를 하는 게 낫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게 안 꺼진다. 그냥 빨리 실적 발표해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너희 실적으로 승부 보는 애들 아니잖아. 이 말이에요. 너희 어차피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올랐잖아. 이 말입니다. 삼성일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방은 경직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돌아설 수 있어요. 그걸 노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셀트리온 해석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닥이냐? 그건 모르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잠정적인 지지가 받으면 그 자리가 바닥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실적에 대한 악재는 꾸준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실적에 대한 악재가 터질 수 있다. 이게 오늘 나온 것 뿐입니다. 셀트리온 실적 발표하면서. 자, 그러면 삼성바이오에 대한 이 큰 하락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미칩니다. 오늘 이거 왜 빠집니까? 회계 분식이거든요. 분식회계란 말이에요. 너희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야, 너희 문제 있어. 회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야. 문제 있어. 너 그거 상장 불법이야. 이 말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했을 때는 그 제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재화, 상품에 대한 재화를 생산을 해내잖아요. 그 재화를 파는 거잖아요. 그 재화를 생산해서 여기에 대한 가치를 매겨요. 이 샤프 한 자루 얼마, 연필 한 개 얼마, 볼펜 한 개 얼마, 시계 얼마,
휴대폰 얼마 이런 저하의 가치를 매기잖아요. 근데 바이오라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약으로 등록되기 전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치를 매길 수가 있습니까?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매길 수가.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편법을 좀 더 동원하고 다른 불법적인 부분이 들어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우리는 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자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못된 짓 했어.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바이오에 대한 평가가 애매한 것도 사실인 거는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왜 셀트리온을 싫어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셀트리온이 결국엔 재고 자산이 많았던 거거든요. 이것을 매출로 넘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신라젠이 항암 2조짜리다. HL 이보세날림이 3조짜리다. 2조짜리다. 뭐 이런 얘기해도 그게 돼야지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나?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에 대한 상당히 엄정한 관리가 들어간다고 판단했을 때는 다른 여타의 바이오주들도 긴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사실 실적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단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큰 게 뭐 앞으로 큰 변수는 안 된다 봐요.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만약에 철퇴를 한 대 맞는다. 금감원에 대해 금융위에 대해 철퇴를 한 대 맞는다. 이거는 바이오주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꺼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사안입니다. 사실. 근데 오늘 저렇게 빠지는 건 오바고, 사실 저만큼 빠지는 건 오바입니다. 오바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진행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유한양행이 오를 때 바이오주들이 같이 올라줬어요. 유한양행이 기술 이전을 할 때 다른 여타의 바이오주들이 같이 올라줬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나의 이 종목도 저런 기술 이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도 항암 치료제 하는데 그런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바이오래요. 오늘 시장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유한양행은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렇게 뭔가에 대한 기술 수출이라든지 뭔가에 대한 이런 개발을 확실하게 드러냈을 때는 그에 따른 투자 심리는 더욱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바이오주들을 지금 상황에서 이미 하락하는데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그런 기대감이 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다. 지금 우리가 엔터주라든지 경업주라든지 또는 바이오라든지 이 세 개가 지금 코스닥 3대 축이거든요. 이 3대 축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된 건 없지만 일단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기대감을 지금까지 올라왔고 지금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이대로 빠지지는 않는다. 이대로는. 그걸 냉정하게 조금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실적은 분명히 악재로 현재 작용하고 있고 실적 발표를 하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